네,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미 얘기한 것처럼 오늘 수업은 제가 어, 일단 요 수업 약 30분 정도 하고 별도의 영상을 올려놓겠다라는 거고요. 서킷 프로그래밍하고 이제 드디어 트랜스포트 레이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9월 달 거의 다 갔잖아요. 이제 9월 마지막 수업인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어쨌든 트랜스포트 레이어로 어, 빨리 넘어가는 게 맞긴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특히 그 HTTP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소켓 프로그래밍은 우리가 이제 소켓이라는 용어를 이제 껐듯하면 쓴다 이거죠. 우리는 이제 지금 이렇게 돼지코 돼지코 요거 우리 소켓이죠. 파워 플러그에 220V 꼽는 이 소켓인데 이게 훨씬 더 프로그래밍 하기가 쉽죠. 얘는 포트고요. 포트고 이 어 포트에다 프로그래밍 하기가 만만치 않으니까 이 포트에 들어가기 위한 얘를 이게 또 왜 어렵냐면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이거하고 연관이 돼요. 구멍 딱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포트인데 이게 이쪽은 커널이잖아요. 커널이에요. 여기는 유저 영역이에요. 앱이에요. 여기는 유저 스페이스예요. 그래서 이 포트를 딱 찝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이 포트를 찝기가. 이게 포트인데 포인터? 이거 못 쓰죠. 포인터 못 써. 맞죠? 이 스페이스가 다른데 주소 스페이스가 완전히 새로운 4차원의 세계인데 일로 이렇게 점프하기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포인터 못 써. 그래서 서로 다른 스페이스, 커널 스페이스고 여기는. 그래서 이 포인터는 그냥 보통 아니 포트는 포인터가 아니고 정수예요. 정수. 인테저예요. 인테저. 인테저. 그래서 뭐 0부터 16비트니까 65,535까지 이 정수로 표현해요. 이 정수란 얘기는 어, 어떤 숫자잖아요. 포트 넘버라고 우리가 부르죠. 우리 어, 애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요걸 우리가 이렇게 부르거든요. 가장 많이 쓰는 스탠더드 인풋 0번, 스탠더드 아웃풋 1번, 스탠더드 에러 2번. 얘도 숫자잖아요. 얘도 숫자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수야. 그러니까 전부 다 정수로 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숫자가 이렇게 넘어갈 거라고요. 그러면 OS 입장에서는 파일, 키보드, 네트워크 전부 다 정수예요. 파일도 정수고, 키보드도 정수고, 화면도 정수고. 하여튼 일로 넘어가려면 키보드 여기 있잖아요. 키보드. 얘도 정수야. 화면이죠. 스크린. 얘도 정수야. 전부 다 정수, 아니, 포인터가 안 먹히니까 정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수로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파일 디스크립터라고 불러요. 이렇게 넘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파일 디스크립터. 방법은 똑같아요. 이 포트 넘버하고 똑같아. 근데 네트워크는 포트라고 표현하고 파일은 파일 디스크립터라고 표현할 뿐이에요. 타입은 똑같아요. 방법은 똑같아. 그런데 어 우리가 그래서 파일에다가 뭐 쓰려면 여기 하드디스크에다가 내가 여기 유저 영역에서 이 커널 안에서 이렇게 쓰려면 우리가 시스템 콜이라고 부르죠. 시스템 콜을 불러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read 시스템 콜, write 시스템 콜이에요. read 시스템 콜, write 시스템 콜 앞에
들어가는 파라미터가 포인터가 아니고 그래서 정수예요, 정수. 여기 들어가는 게 정수다. 앞에 아이고. 어, 정수가 들어있고 그리고 블락이 들어있다. 이 데이터 블럭이죠. 정수에다가 데이터 블럭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read write로 할 거예요. 그래서 뭐죠? 우리 소켓에다 쓰는 것도 read write예요. 기본적으로 read write. 이 read write 앞에는 뭐가 있죠? open, close가 있지요. 시스템 콜은 이 네 가지야. 이 네 가지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쓰려면 어, 그 뭐죠? 소켓처럼 이렇게 이러한 시스템 콜에서 먹을 만하게 여기도 정수인데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게 하려면 뭔가 자료 구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 구조를 입히기 위해서 그게 바로 소켓이다. 소켓. 소켓을 통해서 우리는 어, 이렇게 이렇게 들어온다. 들어와서 다른 컴퓨터로 가야 되죠. 얘는 다른 컴퓨터로 네트워크로 인터넷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인터넷 통해서 가게 될 거예요. 소켓 프로그래밍을 우리는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소켓 얘기를 하는데 소켓은 그래서 UDP 소켓이 있고 TCP 소켓이 있다. 서로 커넥션하는 방법이 달라서 서로 따로 구분해야 된다. 아니 어차피 이렇게 생겼으면 똑같은 거지. 이렇게 생겼으면 똑같은 거지. 이 꼽는 방법이 다릅니까? 다르죠. 하나는 커넥션 오리엔티드고 하나는 커넥션 리스니까 이 꼽는 방법이 약간 상이하겠어요. 꼽는 방법이. 그래서 TCP는 먼저 뭐 해야 돼? 얘는 먼저 연결을 맺어야 돼. 맞죠? 얘는 연결을 맺어야 돼. UDP는 연결을 맺을 필요가 없지요. 그냥 보내면 그만인 거지. 근데 TCP는 반드시 먼저 연결을 맺고 이제 꽂고 나서 연결을 맺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뭐 TCP 소켓하고 UDP 소켓을 사용한 채팅 프로그램 당연히 한번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다 해봤을 거야. 요새는 뭐 GPT한테 한번 코드 제너레이션 해줘봐 그러면 뭐 1분 안에 다 끝나는 일이라서 그렇게 어려운 숙제도 아니고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코드를 볼 필요가 있죠. 왜냐면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그렇죠? 시험 문제에 나와. 그래서 한 번은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소켓을 오픈하는 방법이죠. 요 소켓이에요. 소켓을 얘는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소켓 타입이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얘기했어요. 데이터그램이라고 하면 데이터그램. 이제 옛날에 한번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어요. 데이터그램이라는 표현은 커넥션 같은 거 없고 뭔가 컨트롤도 없고 잃어버리면 그만인 그냥 아주 뭐죠? 그냥 손실되면 그만이고 아주 그냥 무서운 곳이라고 무서운 곳이다. 그냥 잃어버리면 그만인 그런 데이터예요. 이걸 데이터그램이라고 불러요. 데이터그램 소켓이다라고 한 거고 그래서 그 서버 소켓과 클라이언트 소켓이라고 이렇게 이름은 붙였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이제 양쪽이 이렇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방법이에요. 어느 쪽 클라이언트 어느 쪽 서버라는 게 없으니까 방법은 같은 거다. 이제 그래서 어, 여기에 이름만 다를 뿐이다라는 거고 소켓으로 하여튼간 열었고 포트 넘버 줬고 그러면은 이제 이 소켓에다가 send to 하고 receive from 하고 요것만 차이점이겠어요. 그렇죠? send to receive from
요거는 read write 시스템 콜이 아니네요. 그쵸? 여러분들 딱 봐도 read write 시스템 콜이 아니야. 딱 봐도 아니죠? read write 시스템 콜이 아니야. 이게 read write. 우리가 파일에다가 쓸 때는 read write 시스템 콜이잖아요. 근데 이게 달라, 이게. 이게 왜 다르죠? 이러한 종류의 데이터그램은 비슷한 게 없어요. 잃어버리면 그만인 게 어딨어. 파일에다가 쓰면 다 써져야지. 파일에서 없어지면 그만, 뭐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만든 거예요. 별도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send to receive from이라는 게 있다. UDP는. 그죠? 어, 그래서 포트, 서버 포트에다가 요즘 여기, 어, 어, 바인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서버 클라이언트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뭐가 있죠? 서버는, 서버 포트가 있고, 여기 클라이언트 포트가 있죠? 클라이언트 포트가 있다면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보낼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먼저 보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버 쪽은 이렇게 포트 넘버를 이렇게 바인딩을 해서 해놓는다라는 거 하나. 받을 준비가 돼 있다라는 뜻이겠어요. 받을 준비가 돼 있다. 그거밖에 차이가 없겠다. TCP는 TCP는 먼저 연결을 해야 되죠. 연결을 해야 돼. 그래서 소켓을 만들었는데 그 클라이언트 소켓은 그냥 만들면 되는데 서버 소켓은 어, accept를 해줄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겠어요. wait 하는 거야. accept 될 때까지. 서버는 accept 될 때까지 블락돼 있어요. accept 될 때까지. 그래서 accept가 되고 나면 이제 여기 accept 되면 일로 내려온 거야. 그렇죠? accept 안 되면 멈춰 있는 거죠. 클라이언트는 그냥 쭉 내려오면 되겠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보내면 되겠어요. 데이터를. 어, 그래서 어, 데이터를 일로 보내고 받고 하면은 되는 거죠. 요게 그 프로그래밍으로 보면은 요거다 이거죠. 파이썬으로 본 거죠. 기본 절차는 그건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서버 소켓을 만들었는데 얘는 타입이 스트림 타입이죠. 스트림 타입. 이게 이제 파일하고 같은 방법이에요. 파일. 그리고 여기에 send하고 어 receive 시스템 콜이죠. send하고 receive예요. 요게 read하고 write하고 파일에 쓰는 시스템 콜하고 어, 하는 행동이 거의 비슷한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하는 행동이. 근데 여기는 이제 통신이니까 이게 먹힌다. 이렇게 send. 근데 이게 요 그림이 여기 이 뭐죠? 파이썬으로는 read write라고 아니 send receive라고 돼 있지만 이게 시스템 콜이 아니에요. 요게 이제 내부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이제 read write 시스템 콜로 바뀔 거예요. 파이썬으로는 이렇게 예쁘게 send receive로 돼 있죠. 즉 그래서 send receive로 얘는 파이썬 서버죠. 서버인데 바인딩 똑같이 했고 리스닝을 하고 있죠. 리슨. 그래서 포트에다 리스닝을 하는데 accept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죠. 여기에서 accept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린 다음에 accept가 되면 이제 패킷이 오면 그때서야 receive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receive가 되고 어 요- 이제 보내는 것도 엔코딩, 샌드라고 하죠. 여기는 별거 아니죠. 어퍼 캐릭터로 대문자로 바꿔서 보내는 것밖에 없네요. 그렇죠? 대문자로 바꿔서 보내는 것밖에. 여기 엔코딩을 하네요. 그렇죠? 한 가지. 센텐스 capitalized sentence 점 encode네요. 엔코드. 이 엔코드가 바로 이건 아까도 했죠. 여기 클라이언트도 클라이언트는 여기도 엔코딩 했네요. 그렇죠? 엔코딩을 하네. 이게
이제 우리가 요 엔코딩 얘기하면 한 가지만 더 이제 얘기를 꺼낸다면, 이제 얘기를 꺼낸다면, 이 클라이언트하고 서버가 있으면, 어, 데이터를 먼저 보낼 때는 엔코드를 해서 보낸다. 받을 때 요거를 디코드 한다. 이게 왜 하지? 왜 엔코드 디코드 하지? 이게, 어, 바이트 오더링이 다를 수가 있어요. 바이트 오더링이.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little endian, big endian. 이런 용어를 써요. 요거는 다음번 제가 뭐 슬라이드 한 장이면 해결될 그림이니까 엔코딩을 한다라는 것만 지금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한번 간단히 업데이트 할게요. 자, 이제 그래서 어, 그 요런 엔코딩을 하는 게 저거죠. 요런 엔코딩을 하는 게 바로 이게 뭐죠? 어,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죠.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예요. 근데 TCP/IP는 그냥 레이어 5에서 다 해요. 그렇죠? 그 OSI 7 레이어에서만 L6 프레젠테이션 레이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프레젠테이션 레이어가 있는 거야. 요거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요. 그래서 이제 1장은 2장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는 끝냈고 이제 드디어 3장 3장이에요. 트랜스포트 레이어고요. 이거가 이제 뭐죠? 이 슬라이드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그쵸? 근데 이거를 될 수 있는 한 이렇게 오래 안 걸릴 거예요. 이거 많이 스킵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좀 어렵게, 쓸데없이 어려운 게 많아. 근데 이 슬라이드를 건드리고 싶지는 않아서 제가 마크 한 것만 여러분들이 보면 돼요. 이 슬라이드 이 많은 걸 뭐, 그래도 공부할 때는 또 그 뭐죠? 볼 필요도 있으니까 남겨는 놓는데 제가 이거 다 안 할 거예요. 안 해도 다 전달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더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트랜스포트 레이어로 들어왔어요. 트랜스포트 레이어로 들어왔고 이거는 TCP/IP에서도 레이어 4이죠. 레이어 4, 레이어 4예요. 자, 그래서 어, 다 넘어가. 쓸데없는 얘기 다 넘어가고요. 레이어 4이죠. 바로 요 그림으로 따지면은 여기 레이어 4겠어요. 트랜스포트 레이어. 요거는 어 여기서부터 커널이잖아요. 커널이야 이만큼이. 커널이니까 이제부터는 트랜스포트 레이어로 들어오면 이제 커널 영역에서 프로그래밍을 해야만 하잖아요. 그래서 커널 안에다 프로그래밍 하는 게 오죽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커널에다 프로그래밍 하면 화면도 안 나와. 그 화면이 어디 써지긴 하나? 그래서 그게 로그로밖에 안 나와요. 아주 프로그래밍하기, 디버깅하기도 아주 정말 버거워요. 이거 커널 프로그래밍. 그래서 트랜스포트 안에다가 아니 그 커널 안에 그 네트워크와 관련된 거는 여기 포트가 있죠. 여기 포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 포트 바로 밑에 있는 게 트랜스포트 레이어다. 요게 TCP와 UDP다라는 거죠. 별 얘기 아니에요. 넘어갈게요. 여기에서 첫 번째 할 얘기는 TCP와 UDP인데 이게 두 가지 딱 구분해서 이해하면 끝나요. 이거 별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헷갈리지 않게 생각보다 이 교과서는 이 뭐죠? 양이 많아요. 아유, 그렇게 안 가르치고 싶은데 양이 많아.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딱딱 찝을 거예요. 일단 멀티플렉싱과 디멀티플렉싱이 뭔지를 이해하는 건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이런 거죠. 멀티플렉싱 하는 건 뭐죠? 이게 이런 거지 뭐. 이런 거야. 이게 그
애플리케이션이 하나는 일로 가고 하나는 일로 가니까 두 쪽에서 들어온 걸 하나로 합치긴 해야 되잖아요. 트랜스포트 계층은 하나고 위에 애플리케이션은 두 개니까 두 개를 하나로 합치긴 합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합치는 게 먹스죠. 먹스야. 어, 먹스야. 합치는 게 내려오는 게 먹스야. 그렇죠? 뭐 믹스라고 믹스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믹스는 섞는 건데 섞이는 섞는 건데 비슷한 얘기죠. 뭐. 믹스와 먹스예요. 내려오는 게 올라갈 때는 반대로 구분해 줘야 되죠. 올라가는 건 디먹스예요. 디먹스. 내지는 디멀티플렉싱이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이 책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다 넘어가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올라가는 거는 이렇게 각자 자기 길 가게 만든다. 각자 자기 길 가게 만든다. 요게 디먹스 내지는 디멀티플렉싱. 요거를 줄임말이 먹스죠. 먹스. 디먹스예요. 그냥 믹스하는 거랑 뭐 큰 차이 없이 하는 행동이 비슷하니까 비슷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안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디먹스와 뭐 별것도 아닌 걸 어렵게 했어요. 먹스는 합치는 거가 먹스예요. 그죠? 먹스예요. 먹스 또는 믹스예요. 이렇게 해서 합치는 거다.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고요. 음, 이제 음, 그래서 먹싱과 믹싱을 하는 게 UDP의 할 일 중에 그거밖에 없다. UDP 할 일이. UDP는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패킷 안에 먹싱하고 믹싱밖에 없겠어요. 자, 그래서 UDP로 막 넘어갔죠. 자, UDP는 그냥 어, UDP는 헤더가 이렇게 아주 간단합니다. 헤더가 어이구 뭐야 이거 헤더가 아주 간단해요. UDP는 그냥 포트 넘버만 두 개 있어요. 포트 넘버만 이렇게 요거와 요거 각각이 16비트예요. 합해서 32비트죠. 32비트 4바이트야. 4바이트니까 이렇게 쪼개야죠. 4바이트야. 그래서 소스 포트하고 데스티네이션 포트예요. 그리고 어 뭐죠? 어, 이제 그 책섬을 남기 위해서 4바이트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합해서 8바이트예요. 8바이트. 8바이트. 얘는 하는 일이 먹싱을 위해서 이 포트가 왜 필요하다 그랬죠? 이 포트는 먹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디먹스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뭐 있어야 저거대로 분류를 하지. 그죠? 그게 포트 넘버고. 그리고 얘는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에라 체크도 에라 체크 원래 하게 돼 있어요. 에라 체크. 원래 하게 돼 있어. 그 책섬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책섬을 하게 돼 있어요. 책섬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책섬이 하게 돼 있는데 에라 체크는 해야죠. 에라 체크는 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1980년대 처음 나올 때는 이거 당연히 하는 거지. 에라 체크만 해. 이건데 이게 2004년 오니까 20년 지났죠? 25년? 25년 정도 지나서 2004년 정도 오니까 UDP 라이트가 생겼어요. UDP 라이트. 얘는 뭐 하죠? 책섬을 안 하는 게 목표예요. 얘는 파셜 책섬이라고 돼 있는데 에라 나도 그냥 올려보내요. 에라가 나도. 왜? 이게 실시간 데이터, 리얼타임 데이터는 UDP 데이터 에라가 나도 써먹을 때가 있어요. 한 비트, 두 비트 에라 나도 들려. 이걸 그냥 버려버리면 음성이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한두 비트 에라 나도 다 코덱이 똑똑해서 다 해결해. 그래서 UDP 라이트가 새로 나왔어요. UDP 라이트는 에라 체크도 그냥 대충 해. 이렇게 UDP 라이트는.
이런 것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UDP를 확장하는 거가 쭉 나왔지만은 뭐 별 얘기 없어요. 여기 요에는 뭐죠? 사설 사설 교환기가 아니고 뭐지? 사설 공유기, NAT죠. 네트워크 사설 공유기를 통해서 IP색을 전송하는 거 뭐 이런 거는 나왔지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다만 지금은 UDP가 엄청 중요해졌어요. UDP가 옛날에는 실시간 그 음성하고 저거 실시간 그 카카오톡 보이스밖에 쓸 데가 없었는데 지금은 요 위에 뭐가 올라간다? 퀵이 올라간다. 올라가서 여기는 커널인데 요 위에 커널 말고 위에 애플리케이션으로 여기는 커널이고 애플리케이션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퀵 때문에 세상이 변했어요. UDP가 갑자기 엄청 값어치가 있어졌어요. 엄청. 이제는 UDP 트래픽이 앞으로 엄청 늘어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 거가 UDP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UDP에 대한 강의는 사실은 이제 할 거지만 안 할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할 거예요,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수업을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UDP는 뭐 끝날 거예요. 아주 짧게 끝날 거고 책섬 얘기만 좀 할 거예요. 책섬. 왜냐면 하는 일이 책섬밖에 없으니까. 멀티플렉싱은 뭐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섬은 해야지. 책섬. 얘는 책섬 얘기할 거 하는 게 다고요. TCP는 할 얘기가 많죠. TCP는. 근데 할 얘기 많아요. 그래서 TCP 때문에 일주일에 안 끝나는 게 함정이에요. 그래서 좀 더 할 거다. 좀 더 복잡하다. 생각보다 복잡하다. 복잡한데, 이 책만큼 복잡하진 않다. 여기 뒤에 보면 장난 아니에요. Reliable Data Transfer 버전 1, 버전 2, 버전 3. 근데 저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 안 좋아하니까 그대로 안 갈 거고요. 공부하려면 그 책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책을 얼마나 보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탑다운 어프로치 그 책 있잖아요. 봐도 되고 안 봐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책을 따라가지만 꼭 책대로 가지는 않는다라는 포인트고요. 일단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